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져 왔던 제주 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이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동부의 중산간 지대에 펼쳐진 울창한 숲.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예정지입니다. 당초 맹수를 사육하는 사파리월드로 추진됐지만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논란이 일자 사파리는 철회하겠다며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사업자는 3년 동안 714억 원을 들여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관광 휴양시설을 조성하고 사업 부지의 66%를 차지하는 49만 제곱미터의 녹지는 원형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도민 80% 이상 고용 계획과 농축수산물 계약 재배, 부대 서비스에 대한 마을 자생단체 참여 방안을 조건으로 개발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산림훼손이라든가 우려하시는 사람 그리고 또 부서들에서 일단 오랫동안 검토한 결과 일단 최종적으로는 이제 승인을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붙여서. 문제는 이곳과 맞닿은 곳에 세계적으로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남사르 습지인 동백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동백동산에서 200m 떨어진 사업 부지에는 곶자왈 광장 등 관광 휴양시설을 비롯해 숙박시설과 전망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제주 곶자왈에만 서식하는 세계적인 희귀식물인 제주 고사리삼과 함께 물장군과 애기뿔 소똥구리 등 다양한 멸종위기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지가 제주 고사리삼 서식지가 100여 곳이 넘게 확인이 된 곳입니다. 결국 그 법정 보호종에 대한 훼손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주민 개인정보 유출과 공무원의 유착 의혹, 무단 벌채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뒤에도 환경훼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3의 세계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직후인 1607년부터 1811년까지 당시 일본 막부의 요청으로 12차례에 걸쳐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된 외교 사절단인 조선통신사의 기록물. 역사적 경위로 한국과 일본에 소재하는 자료물은 지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조선통일사가 왕래하는 기간 동안에 양국 간에 전쟁이 없어서 평화적인 시기를 보냈다는 부분을 저희는 제일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이보다 앞서 2011년에 등재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16점. 여기에다 제주 4.3 기록물을 추가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 4.3 평화재단과 제주도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등재 대상 기록물은 4.3이 발발한 1947년부터 7년 동안 생산된 재판 기록과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진상조사 보고서와 증언 자료, TV 다큐멘터리 등입니다. 국가폭력 사태로 빚어진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이어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등재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 국가폭력을 이겨내고 진실 찾기의 긴 여정, 그리고 그 진실 찾기 이후에 유족회와 다른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운동에 대한 그런 모든 관계들을 담은 기록물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세계사적인 가치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 유산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 또 대체 불가성 이런 것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좀 밝히고 또 이것들을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그런 노력들도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 4.3 평화재단과 제주도는 빠르면 내년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하다는 한파가 몰아치면서 제주도 산지는 물론 해안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산지에는 한라산 입산이 통제되고 도로가 얼어붙어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등 교통편 차질도 이어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라산 천백도로 어리목 입구에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빙판길로 통행이 제한되면서 차들이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언덕을 오르던 차들은 거꾸로 내려오고 일부 차량은 월동장구가 부서져 애를 먹입니다. 대구에서 우리 제주도에 눈 보러 왔거든요. 근데 길이 너무 얼어서 체인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산지에는 5에서 6cm의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곳 천백도로는 낮인데도 기온이 영하 4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평화로에도 오후 한때 많은 눈이 쏟아졌고 중산간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차량 미끄럼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가지고 통제를 못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불황에 박힌 것 같아요. 해안에도 눈이 내리면서 서귀포에서도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갑자기 추워져서요. 저희 아기들도 내복 다 챙겨 입히고 저도 내복 다 입었는데도 밖에서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이 춥네요. 제주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와 군산을 잇는 항공기 등 10여 편이 결항됐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제주에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눈이 오겠고 당분간 추위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부를 유도할 매력적인 답례품이 희비를 가를 걸로 예상되는데 충북 지자체들도 속속 상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입니다.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그보다 많은 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한 사람이 연간 500만 원까지 낼 수 있고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으로 돌려받습니다. 매력적인 답례품으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건데 충청북도가 선정한 답례품은 20가지입니다. 충주 사과와 괴산 고춧가루 등 농특산물 분야 15가지와 제천 케이블카 이용권 등 관광 분야 5가지, 특히 충북 기업들이 함께 만든 화장품 공동 브랜드 샤비와 고액 기부자를 위한 청풍명월 한우도 포함됐습니다. 내년 초에 이제 처음 시행하면서 이제 공급이 원활할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도와 시군과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고 통해서 답례품을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시군들도 상당수가 저마다의 답례품 선정을 마쳤습니다. 영동은 곶감과 와인, 일라이트를 활용한 생활 건강 제품 등을, 제천도 청풍호 모노레일 이용권과 한방 바이오 제천몰 쿠폰 등을 내걸었습니다. 괴산은 직영 온라인 쇼핑몰 쿠폰, 보은은 대추, 진천은 쌀 가공품과 다고리 등을 선정했고 증평은 관광 패키지 상품인 증평 패스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단양은 마늘뿐만 아니라 다누리 아쿠아리움과 도담삼봉, 캠핑장 등 11개의 관광 상품을 답례품 목록에 넣었습니다. 특히 답례품에 더해 기부자를 군민으로 인정해 추가 혜택을 주는 사이버 군민증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답례품에 30% 추가해서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거든요. 금액에 상관없이 다 사이버 군민증 수여가 가능합니다. 기부 예정자들은 제도 시행에 맞춰 문을 열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전국 각지의 답례품을 고르고 기부한 뒤 기부액의 30%를 포인트로 받아 쓸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 가지고 답례품으로 준비된 목록 중에 물건으로 된 거는 물건으로 바로 받을 수가 있으시고 농산물 사이트 쿠폰을 받으실 경우에는 그 쿠폰에 대한 포인트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충북 출신 출향민은 110만여 명. 충청북도는 시행 첫 해 도내 기부금 규모를 14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어제부터 제주 산지에 6cm 이상의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이어졌는데요. 밤사이 특보는 해제됐지만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상간도로 교통 통제는 조금 전 해제됐는데요. 통제 구간이 없어도 상간도로를 비롯한 북부 중산간에는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어제보다 5도 이상 올라가서 낮 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한파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체감상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추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동부 지역이 2도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추운데요. 체감 온도는 영하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5도, 서부 지역은 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이 1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 1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 10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잦아들어서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도 비 또는 눈이 잠깐 오겠고요. 주말에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제주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사단법인 행복인의 협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발표한 개 사육농장 합동조사 결과에 농장 상당수가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가축분유 배출 시설로 신고된 개 사육농장 61곳 가운데 휴업 중인 곳을 뺀 39곳을 점검했지만 실제로는 80여 곳에 이른다며 민간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개 사육농장을 전면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 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근처의 서귀포 학생문화원을 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 공원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교육청에 삼매봉 공원 내 도유지 등 15,000제곱미터를 학생문화원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절대와 상대 보전 지역이어서 2층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어 추가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연휴식연제가 적용되고 있는 제주시 구자읍 용눈이 오름과 조천읍 물찻 오름이 일부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환경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들 오름의 탐방로와 보호시설을 정비한 뒤 개방 시기와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자읍 문섬이 오름과 한림읍 도너리 오름은 여전히 자연훼손이 우려돼 출입 제한이 2024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도내 소방서에서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소방공무원을 119 구조대원으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귀포 소방서 등 3개의 소방서에서 인명구조사 등 자격 기준을 갖추지 않은 소방공무원 5명을 119 구조대원으로 배치했습니다. 감사위는 위반 사항 11건을 적발해 주의 또는 시정 조치하고 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이 오는 20일 마감됩니다. 제주도는 전도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마감하고 오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미신청자는 3만 2천여 명이고 지원금 미사용액은 25억 9천여만 원이며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환수 처리됩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